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반등이 나왔지만 종합주가 지수 26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했고 해외 시장은 변동성만 잔뜩 죽였을 뿐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상승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나스닥이 1.3%가 오르고 아마존이 4% 넘게 오르는데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갱신했었죠. 그런데 이게 상승이 아니고 뭐냐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과 포지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이 나오긴 했지만 선물 340선에서는 강력한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전 1시간 동안 선물이 다시 342.5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전일 눌림이 절반 이상을 회복해버렸습니다. 전일 시장이 341선까지 내려간 동안 미결제 약정이 9,000계약이나 증가를 했는데 오전장에 반등이 나온 뒤로 미결 감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매도가 청산된 것도 아닌 하락이 선반영 차원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도 오전장은 매도세가 여전히 강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전장까지만 해도 선물 베이시스가 회복되지 못한 데다가 콜옵션이 환매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장이 반등을 자율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후 들어서 선물 미결은 급격하게 감소하며 전일이 증가분 중 절반인 4,000계약 넘게 미결이 감소했는데요. 평균 단가를 계산하면 여전히 선물 매도분이 이 5,000계약가량은 이익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전일 들어온 콜옵션 340에 대한 이 슈퍼게임이 투기 매수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적극적인 옵션 발행은 콜 클래스에서도 또 푸드 클래스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오기 부담스럽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기에는 풋옵션 외가격 프리미엄 너무 과하게 높고 또 반대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이게 지금 바닥에서 첫 번째 양봉이 확인된 것이지 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슈퍼개미 하니까 어제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한참 돌아다닌 슈퍼 K 머시기 하는 사람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회원들에게 뭐 개별 종목 추천 후 시세가 오르면 CFD 계좌를 이용해서 매도를 한 뒤 회원들 앞에서는 외국인 놈들이 매도를 하네 이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뭐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런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일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했으면 해외 선물 같은 이 마이너한 영역을 손대지 않았을 겁니다. 뭐 또 저희 지인들이 뭐 비트코인이 300불 하던 시절에 뭐 이거 10,000불 갑니다 무조건 사세요 했을 때 제가 뭐 300불 아니 30,000불이 없었겠어요? 이게 룸살롱 같은 거는 놀던 사람이나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간 데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니 뭐 이런 개별 종목이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는 듯이 V코스피 지수 기준 12포인트대에서 횡보를 했어요. 그만큼 이 자리에서는 신규 매도도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보면 이번 9월물이 근월물이 되어 거래되기 시작한 기준점인 345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차익 실험만 나오고 있지 적극적인 매도세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반기 말 포트폴리오 리포트를 내기 전까지는 현재의 포지션은 누구도 그 적극적으로 손대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두면 그냥 마켓 퍼폼만 하겠죠. 요게 반기 말까지 시장 참여자들 입장인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신경 써서 볼 것은 지난 6월물까지는 현물 중심의 매수세가 시장을 선도했다면 이제는 현물 매매의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수요일에는 정말 간만에 선물 미결이 일중에 9,000계약이나 증가를 했었죠. 목요일에는 뭐 절반 가까이 감소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선물 시장이 시장 장악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은 신경 써서 볼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오늘 유럽 시장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장을 정리해보면 유럽 세션 초반에 독일 닥스 지수가 16,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는 등 초반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 피겨를 한 번에 깨기는 부담스럽죠. 지난주 옵션 만기 관련해서 상승했던 거를 오늘로서 완전히 돌려주면서 단기 매수세를 다 떨어내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뉴스플로로는 영란은행이 예상과 달리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일단 유럽 증시가 언더슈팅이 난 것은 개장 시점부터 30분 정도 지났을 때까지였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꾸준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점을 높여갔죠. 물론 영국 증시는 아무래도 자국이 이벤트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 재차 눌리긴 했지만 그것 또한 30분을 가지 않고 저점을 깨지도 않은 채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그래서 영란은행이 금리 결정을 한 시점과 반등의 시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즉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상태였고 금리 인상으로 잠깐 더 눌렸다가 그걸 또 다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지난주에 옵션 만기 후폭풍, 즉 급등을 가라앉힌 한 주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증시는 그렇다 치고 채권 시장도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우선 당사자인 영국 국채시장은 50bp 인상 발표 후 장기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물론 독일 국채나 미국 국채는 그 전부터 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움직였지만 기본적으로 영국 국채 시장은 이제 나올 재료 다 나왔고 이제는 저가 매수할 때다라는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한편 이 골드는 전일 의미 있는 지지선인 1930달러를 깼다가 반등했지만 아시아 세션에서 재매도가 나오면서 유럽 세션 내내 눌리기 시작해서 결국 주봉상 의미 있는 하락 전환이 나와버렸는데요. 1920달러대까지 하락한 이상 웬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고서는 다시 1950선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다음 주는 골드 옵션 만기죠.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눌러놓은 것이라서 골드가 하방으로는 열렸을 수 있어도 상방으로 열리게는 위험 자산에서 의미 있는 크래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1920달러에서 뭉개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70달러를 깨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이 API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또 유로화도 강세를 보이고 그래서 원자재가 또 구리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유럽 세션 초반까지만 해도 이거 70달러 선에서 기름이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한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 세션 들어서 기름은 계속해서 매도 압력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는 이미 70달러를 깨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50bp 금리 인상 또는 주가가 눌려서 이런 것과 관계없이 기름 시장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자신 있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한 눌림이 나왔다. 그러면 원유 재고가 감소로 나올 경우 급반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새벽 0시에 발표된 원유 재고가 383만 배럴 감소로 나오고 또 쿠싱 지역의 재고도 감소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 급등각이거든요. 그런데 1분도 오르지 못한 채 바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워낙 빠르게 70달러를 깨서 야 이거 폭망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미 장중에 하락한 폭이 워낙 커서 69달러를 잠깐 깼을 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에서 지지기를 한 채 마감을 했어요. 냉정하게 보면 이러한 원자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 그리고 투기 수요의 감소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 상품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보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해피한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은 메신저에서 그 PDR 그러니까 Price to Dream Ratio 요걸 넘어서 이제는 PHR Price Hope Ratio까지 돌고 있는데 야 이게 누군가는 응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들어서도 계속 눌림이 이어졌는데요. 나스닥 선물은 15,000포인트를 깨서 움직이기도 했죠. 특히 유럽 증시가 개장 초 30분 정도만 눌리고 이후에는 점진적 반등을 해서 미국 세션 시작할 무렵에는 꽤 많은 반등을 했던 것에 비하면 나스닥 선물 등 미국 지수 선물은 거의 반등을 하지 않았어요. 본장 개장 30분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6만 4천 건 나왔죠. 그래서 특별한 액션은 없었고요. 본장 개장 후 발표된 주택 지표는 430만 건, 이거 컨센서스보다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지표에 의한 시장 흐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저가 매수의 유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장 후 나스닥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죠.
1시간도 안 돼서 나스닥을 시가 대비 1%를 뽑고 나서 이후에는 기간 조정에 들어갔으나 기본적으로는 매수세가 훨씬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마감 30분 전부터는 이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종가 고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미는 이평선에서 이 반등은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반등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공격적인 하락 배팅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 상승세는 확실히 둔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별 종목을 보아도 오늘의 시장 상승을 주도한 것은 갭다운이 나온 테슬라라든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존 이 테크7이 주도를 했어요. 반면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는 며칠째 계속 음봉을 맞고 있죠. 그리고 금융주 외에도 어제 좀 반등이 나온 듯했던 기름 주식들 죄다 쳐맞았는데, 심지어 이른바 버핏 주식이라고 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얘는 이제 YTD 수익률 모조리 까먹은 것에 더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작년 3월 이후 그 버핏이 매수로 급등했던 구간으로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또 러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완벽하게 이 나스닥 테크7만이 시장을 견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이 6월 말이 되어가니까 이 굴뚝 냄새 나는 종목으로 매수세가 확산돼서 전체 시장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테크7이 시총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오늘 이 반등으로 변동성은 또 빠졌습니다. 이제 변동성 기간별 커브는 볼까요? 재밌습니다. 요거죠. 이게 원데이 변동성이 10.34예요. 그리고 9데이는 11.15, 그리고 그 28일짜리 일반 빅스는 12.91입니다. 야, 이런 수치들은 이 경험이 적은 트레이더들은 야, 이게 무슨 숫자냐, 태평천국이 시대라다 왔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018년 이전에는 10포인트 이하인 적도 많았다고요. 볼게요. 이걸 최대치로 놓고 보면 네, 지금 12.91인데 2018년도에는 10포인트 움직인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9포인트 8.56까지도 있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변동성 바닥은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반기 말만 잘 넘기면 변동성 포지션 매수도 잡을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아직은 7월물 변동성 선물이 지금 15.8포인트예요. 3포인트 가깝게 콘텐고죠. 그래서 변동성 선물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잔존액이 2주 정도 남긴 상태에서 콘텐고 2포인트로 붙는다, 그러면 그때는 변동성 선물을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단기로는 바닥 확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목표가였던 2750포인트와는 점점 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콜옵션을 나름 비싼 가격에 과하게 매수한 탓에 목요일이 어설픈 갭 다운에서는 리스크 리버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콜옵션에 대해서는 상단을 제한하는 포지션으로 전환할 계획이에요. 선물 매도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데 다시 340을 가던 345를 가던 이제부터는 세타가 그렇게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기 전에는 신규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 이번 주까지는 중화권 증시가 드래곤보트 휴일이죠. 그래서 아시아 에쿼티 헤드쿼터가 있는 홍콩도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는 그냥 저도 쉴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채권 매수의 기회가 또 왔다고 봐요. 그래서 유럽 세션 개장 후 독일 10년 국채를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미국 10년물도 매수 가격을 살짝 깼긴 했지만 상대 강도를 고려하면 독일 10년물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나스닥 선물 매도는 이제 5개까지 늘린 상태라서 추가 매도는 하지 않고 이번 주를 넘길 것이고요. 그 외에는 달리 포지션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전환을 하려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있을 기간 조정 국면에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밀리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구간에서는 올라오면 매도, 그리고 내려오면 매도 포지션을 소량 축소하는 식으로 매도를 쌓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밀고 갈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